효과적이에요. 시험을 보면 더 좋겠지만 이 중에 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대신에 문제풀이를 하면 공부가 참 많이 돼요. 다음 설명 중 바른 거 옳은 것은 정업은 바른 직업이다. 정념은 바른 억념이다. 정견은 바른 정진이다. 정명은 바른 행동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정업은 좀 헷갈리죠. 이게 이제 발정도가 우리가 외우면 좋은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각자마다 외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견사업, 명, 정, 념, 정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외워요. 태정, 대세, 문단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견사업, 명정, 념정. 견사업은 뭐 이렇게 자주 뒤에는 명정, 념정은 약간 좀 헷갈리고 어떤 때는 생각도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또 보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는 강의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외우고 있겠어요? 사실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외우고 있다라는 것은 념이요. 기억. 올바른 기억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나느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누가 나를 때렸어. 무시받았어. 그때 딱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누군가를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참 중요하죠. 에이씨, 이럴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떠오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좌우명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좌우명. 저는 좌우명이란 말만 들으면 어렸을 때 옛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여러 개 내고 제일 마지막에 당신의 좌우명을 자기 자신의 좌우명을 쓰세요라고 해서 네? 좌우명이요? 또 받아보고 다른 건 다 썼어. 근데 맨 마지막에 좌우명 쓰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좌우명이라는 뭘 좌우한다는 거지? 이렇게 언어를 잘 모르면 참 난감해. 나는 좌우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못 썼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가 반항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야, 이놈이 다른 거는 잘 맞으면서 이거는 안 맞았네? 필시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모멸감이 드셨는가 봐. 나와! 이래가지고 그때는 몽둥이 찜질이잖아. 그때 얼마나 몽둥이 멋있는지 끝까지 바보같이 내가 이거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썼어. 이 말을 못했다니까 바보같이. 좌우명도 그렇잖아요. 좌우명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주 떠오르는 게 좌우명이지 않겠습니까? 개인마다 좌우명이 있으면 좋죠. 그래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좌우명을 자꾸 떠오르니까 기억하고 관계가 있죠. 정견, 올바른 견해, 이건 알겠어요. 그죠? 정사유, 올바른 사유. 정어, 이거는 말. 요것이 좀 헷갈려. 이제 정업을 올바른 직업이라니까? 그럼 정명은 뭐지? 바르게 살자 이건가? 명자가 생명명자거든요. 바르게 살자 이건가?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직업이에요. 직업.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명. 왜 명을 직업이라 하는 거지?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다. 무슨 이해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공부가 깊지 않아가지고 이해가 됐다가도 또 까먹고 이해가 됐다가도 까먹고 그래요. 그냥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직업이 있어야 되는갑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 업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이 업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업이 외워야 돼. 업이라는 게 뭐냐면 의도된 행동.
행동은 행동인데 의도가 있는 행동이에요. 업을 우리는 행동이라고 그래, 행동. 근데 그냥 행동이 아니라 이 까르마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진행되었다 관성이 붙은 거예요. 습관이 붙어 있는 거야. 의도가 있는 행동. 업이 두텁다. 악쪽으로 업이 더 무게가 더 간다. 선업이 선하다.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악업은 악쪽으로 더 의도가 진행이 되고 선업은 선한 쪽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의도된 행동, 뭐 의도가 있는 행동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문을 못 읽어. 한문을 못 읽어. 아, 이건 더 큰 문제네. 올바른 정자는 알겠어. 업자, 염자, 명자, 정자. 쉬운 한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문을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이름을 어떤 때는 한문으로 쓰라 하면 자꾸 어떤 때는 까먹는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한문을 내 이름으로 우리 승려증 이렇게 갱신할 때 이렇게 아니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내는 총본에 보내거든요. 거기에 한문으로 쓰는 난이 있어. 나는 중간에 용자거든요. 용자. 세북 용자야. 세북 용자 지금도 쓰려니까 못 쓰겠잖아 이게. 맞아 이게? 아 이런 까먹었어요. 세상에. 이 용자를 이 오기를 자꾸 까먹어. 야 한문을 내 이름도 내가 못 쓰는구나. 내 체면이 말도 아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남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들을 한문으로 다 쓸 줄 알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럴 거야 아마. 내가 좀 바보야, 내가 좀 바보. 내가 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견사업, 명정념정을 외워도 이거는 한문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테레비를 옛날에는 테레비를 보면 바보상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보상자라고 해서 테레비를 보면 안 된다고, 테레비 꺼야 된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들만 쭉 보고 있으니까 내 사고를 자유로운 창조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게 텔레비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텔레비를 안 보면. 텔레비를 지금 봐야 돼. 안 보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언어가 너무 빨리 변해요. 언어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렇게 구어체, 문어체. 여러분들은 구어체, 문어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구어체, 문어체. 문어체는 그래서 쓰는 거고 구어체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문어체. 문어가 문어체면 그 무슨 말인가? 글자가 꼬부랑꼬부랑해서 문어체인가? 그것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젊은 애 말고. 어린 아이들은 하도 책을 안 읽어가지고 문어체? 문어. 요즘에 문어의 꿈 유명하잖아. 문어의 꿈 안 들어봤어요? 문어의 꿈 난 너무 좋아. 그 노래. 안예은인가 하는 내가 부르는데 문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노래가. 안 들어봤구나. 아니 이렇게 틀어주면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따가 한번 틀어줄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의 떼창 노래래. 떼창 노래. 그렇게 유명하다. 모르지. 근데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 이제 문어의 꿈 이런 게 나오니까 문어치 하면 문어의 이제 그 말고도 이렇게 언어가 지금 우리가 쓰던 언어랑 이렇게 어린이들이 쓰는 언어랑 너무나 달라가지고 못 알아보는 경우,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이 정업과 정명이 좀 헷갈린다. 그리고 정정과 여기 정정진이죠. 정정은 고유하다. 이게 이제 정정도 약간 헷갈리는 게 선정 정자잖아요. 선정정 이게 고유할 정자거든요. 이제 고유할 정자
편안할 정자인데요. 이것은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집중하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외우면 좌우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그럼 뭐가 틀린지 알겠죠? 옳은 건 알겠죠? 뭐가 옳은 거지? 바이 엉념이라는 거. 여러분 엉념이란 말이 무슨 말 알아요? 바른 엉념. 엉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아마 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 50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다. 엉념. 엉념이란 말은 소설에도 잘 안 나오는 말인데 엉념이란 말은 불교에서도 한국 불교에서도 잘 나오지도 않아. 이거는 엉념이라는 거는 티베트에 있던 것들을 번역을 하고 이러면 엉념이란 말들이 자주 나오고 남방에 있던 서적들을 경전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엉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념을 올바른 기억 이 염자도 생각염자잖아요. 생각염자인데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사유랑 뭐가 다르냐고. 올바른 사유하고 올바른 견해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참 곰곰이 생각하고 강의도 여러 번 들어봐야지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념, 올바른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른 기억이라고 해야 돼. 그럼 엉념은 뭐냐? 기억 억자거든요. 그냥 이러면 될 거 가지고. 그리고 이러면 일시백천만억 이렇게 하지. 이 기억 억자는 어떻게 하나 이게 한문 이 정도 한문이면 이게 이제 중급 이상의 한문 아니겠어? 억자. 이제 우리는 일시백천만 숫자 억이나 알지. 이 억자 중에 기억 억자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언어의 한계를 약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언어를 좀 배워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불교 언어는 좀 난해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불교 언어를 하지 않고 저 마음 수련원 같은 데 가서 마음만 닦으면 될까? 뭐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죠. 불교 언어는 너무 어려워. 접근하기 어려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단학 선언회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서도 무슨 내호흡도 한다는데 무슨 내호흡? 내호흡법을 좀 이렇게 솔깃하긴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호흡법을 가르쳐 줄게요. 내호흡법을 가르치면 뇌가 살아날 것 같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호흡을 해서 이렇게 진짜 뇌가 호흡하는 걸 느낄까 이게? 이거는 참 이제 이렇게 장사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그래도 장사를 너무 잘한다. 장사를 너무 잘한다. 세상에 뇌 호흡법을 가르쳐 준대. 그럼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들 뇌 호흡을 시켜야지. 야야 거기 가봐 거기. 또 젊은 아이들도 이제 청년들도 뇌 호흡 하면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단전 호흡하고 이런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제 브랜드를 뭘로 붙이냐, 브랜딩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 불교는 이 브랜딩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좋은 명상법을 갖고 있는데, 이 브랜딩 하는 데는 젬뱅이에요.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죠. 좀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험 문제 봐봐. 한문을 쓰고 있잖아, 보면. 어렵습니다, 이게. 또, 정답이라는 게 바른 엉념이래. 야, 바른 엉념이에요, 정답이. 이거는 풀어놓고도 뭐가 뭔지 모르네. 자, 22번. 동 묻은 화살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 경전은 정말 뛰어난 경전이 많습니다. 가장 이제 인용 빈도가 높은 경 중에 하나가 이 전유경이에요. 전유경. 이제 이렇게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뭐 장자의 비유나 화택의 비유 같은 이런 비유들이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택의 비유, 장자의 비유만큼이나 인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전유경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대요.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이렇게 빼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독화살을 빼려니까 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봐. 이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화살이 대나무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말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전유경의 내용은 이 앞에 있습니다. 75페이지 봐봐요. 어떤 사람이 동물화살을 맞아서 이렇게 해서 그 화살을 뽑아서는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어. 당신의 성은 무엇이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어느 지방에서 왔어?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 하여간 그 의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알아야겠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활이 뽕나무로 만들었는지 대나무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알아야겠어. 이러면서 또 화살 깃은 메털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독수리털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꼭 알아야겠어. 그러다 죽죠. 그러다 죽어요. 자, 이것은 부처님은 이 비유를 왜 했냐면 말룽카라는 존재가 부처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말룽카라는 분이 와가지고 부처님 우주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우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이 세계는 끝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넓습니까? 좁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부처님께서 모르시지 않겠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야, 그거 쓸모없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행 정진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요점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북한 문제만 해도 그래요. 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통일을 못 하더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제 해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 아닌가요? 당연하죠. 통일을 하든지, 통일을 못 하면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금강산도 가고 좀 매황산도 가고 대동강에서 우리도 한번 이제 물장사도 해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념 전쟁을 하고, 거기는 공산국가, 여기는 자유국가, 거기 김정은 나쁜 놈, 우리 뭐 문재인 여쩌고 뭐 이렇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소모만 굉장히 있고, 얼마나 국방비 소모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 국방비가 한 10% 가까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550조나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거의 100조는 아니지, 70조, 50조, 한 50조 정도를 국방비로 쓰는 거예요. 50조 원이면 우리가 이제 국민 한 사람당 얼마씩 받을 수 있나?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 50조면?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조면. 맞나? 아닌가? 그 정도 돼. 국민 한 사람당 50조면 1000만 원씩을 매년마다 받을 수 있다고요. 50조면. 5조면은 100만 원이겠지. 아이고, 하여간에 100만 원이라도,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도 매년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야, 그걸 가지고 국방비를 계속 쓰고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면 그 중에 10%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조 쓰는 걸 5조만 쓰면 돼. 국방비로.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90만 원씩 매달 받아봐.
매달 아니라 1년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또 결혼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서로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 근데 행복한 것이 중요한데 행복한 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뭐 헤어지게 되고 뭐 이상하게 불행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중요한 맥점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거 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여당과 야당도 나라가 발전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정책을 잘 국민들한테 딱 맞게 좋은 정책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좋은 정책보다는 이제 당리당략이나 아니면 자기네 편들 이기기 위해서 안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그러고 있어요. 정치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동무든 화살 다시 80페이지 들어와서 전유경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 자, 인간의 언어와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언어와 이성에는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참다운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같네요, 그죠? 제일 가까운 거예요. 불교는 맹신만을 강조한다.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겠네. 아주 쉽네, 문제가. 예. 다음에 23페이지.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감동적인 말씀이래.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박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심지어 열애인 나까지도 잘 관찰하여 열애가 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못했는지 살펴야 된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읽으니까 떠오르는 말 없어요? 이 문장을 읽으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몰라요, 자등명, 법등명을? 그러진 않겠지. 스스로 등불로 삼아라. 한 분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 스스로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 등불로 삼아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성인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르신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부모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가 생각을 해서 옳은 길을 가라. 옳은 것을 선택해라. 심지어 부처님이 말했다. 내가 말했다 해도 이게 이제 불교적인 태도예요. 개인의 지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이렇게 좀 이런 지혜를 갈구하는 자라면 그 말이 맞는데 이게 이제 편협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참 난감하죠. 이렇게 항상 이런 태도로 여기에 있는 이런 태도로 늘 이렇게 지혜를 갈구하는 자는 자기가 항상 옳은 것에 가까운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태도고 어떤 때는 아전인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런 태도고 이래 되면 자기는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상대방이 뭐라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처님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참 난감하죠. 이거를 가져다 쓰는데 올바르게 가져다 써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이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남한테는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 꽉 막힌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참 힘들어요.
자, 이거는 개개인의 노력과 자각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 자각이 중요해. 그리고 불교는 교조주의를 배척한다. 그죠? 교조주의. 사이비를 배척하는 거죠. 불교는 권위주의를 역시 거부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쉽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경전의 곳곳에 당당하게 나는 깨달은 자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나는 깨달은 자고 불광어자, 불의어자, 여어자, 나는 여유하게 말하는 자,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자, 두 말을 하지 않는 자, 나는 깨달은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네모 박스는 뭔가 좀 약간 이제 이렇게 부정확하듯이 얘기하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오비구를 이렇게 제도하려고 오비구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 성도한 보드가에서 바라나시까지 가는데 제일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부처님이 보통이 아니거든. 인상이 이렇게 입이 쪽 부러질 만큼 훌륭한 수행자 같은 느낌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딱 하는 말이 나는 깨달은 자 붓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미쳤네? 저 이상한 사람이 맛이 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무시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는데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이상한 사람이 맛이 갔네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거기에서 이제 그 냉수 한 잔 드시고 이제 이거 아닌가? 하면서 아니 안 통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라나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바라나가 엄청 멀거든요. 며칠 동안 걸어가셔야 돼. 바라나까지 가가지고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한테 이렇게 설법을 하고 오비구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이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나는 반드시 깨달았다. 라는 이런 듯이 단호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너무 심하신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은 정말 당당하게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에 너무나 당당해. 그런데 상대에게 그걸 강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는 네가 생각을 해.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상대에게 결정권을 주시더라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해가지고 먼저 살았다고 해가지고 돈이 중요한 줄 알아. 아들은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아들한테 야 이놈아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게 돈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행복과 깨달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요게 행복의 양이고 요것은 돈의 양이에요. 돈의 양. 현금이라고 할게요. 현금의 양과 행복은 비례하는 걸까? 반비례하는 걸까? 이게 이제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상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사서성경이 더 중요했어요. 과거 급제가 더 중요했고. 그러니까 돈의 양하고 이거랑 이렇게 돈이 많아도 행복의 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없으면 괴롭지, 없으면 행복의 양이. 그때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 불행하기가 쉽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사람이 그래프가 비례하기가 쉬워요. 지금은 욕망의 시대잖아. 지금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소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야 될 게 통신비만 해도 내가 통신비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많이 나와 통신비가. 저는 넷플릭스도 보고요. 때로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유튜브 또 프리미엄이거든요. 제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에다가 또 또 한 번씩 이렇게 U+, 저는 가입 U+로 되어 있는데 U+ 영화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래요. 유료 영화 있잖아요. 야, 유료 영화 이렇게 클루렐라라고 새로 개봉한 게 있는데 이걸 내가 한번 보려고 딱 했더니 2만 원이래. 못 보게. 극장에서 한 거 금방 바로 나오니까 그래. 야, 며칠 기다려야겠다 이거. 며칠 기다려야겠다. 2만 원 너무 세다. 16,000원까지 하는 거 맞는데 2만 원까지 하는 건 처음 봤어 세상에.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못 보고 이제 5,000원 또는 3,000원 무료는 이미 다 본 것들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부가 서비스 야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저는 그래도 옷은 안 사 입잖아. 그리고 머리도 안 해. 이게 뭐 옷 안 하고 옷도 안 하고 머리 안 하고 이것만 해도 참 저 화장도 안 합니다. 선크림 같은 것도 잘 안 바르고 거의 아예 바르질 않아 전혀. 이제 요즘에는 선크림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바르긴 하는데 그 이외에는 전혀 안 바르거든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면도기요. 면도기 뭐 이렇게 한 번씩 사긴 하는데 이제 그거야 뭐 이제 없어요 별로 이렇게. 그리고 밥을 사 먹나? 밥을 안 사 먹어. 이렇게 그런 개인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 근데 통신비가 제일 많아. 통신비가.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안 그러죠. 차도 사야죠. 차 있으면 유지비가 나가죠. 여성들은 화장품비가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갑니까? 또 이제 취미 같은 게 골프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 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소비할 게 너무 많고 또 남과 비교하는 시대. 대한민국 사람 또 너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어떤 보살님하고 말씀하시는데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 없어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돈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않냐고. 돈 없이 행복하더라고. 돈 없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한대.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 없는 것이 더 행복한 거야 라면 아이들이 공감하겠어요? 엄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의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자식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 없는 게 더 행복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혼자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요. 자, 이 사람에 따라서 그분의 이렇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생각이 그분이 개해일주고 한문인데 뭐 어쨌든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분이 신미 월이고 그 다음에 갑이 아니지. 갑 맞는데? 갑오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갑진이다. 갑진년이에요. 용띠. 그리고 갑인시.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것이 편인이라는 거예요. 편인. 제가 언젠가 편인이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상관이라고 해가지고 상관. 이분은 편인이 바로 이게 나거든요. 이게 나예요. 내 옆에 편인이 있으면 어떤 성향이냐면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 옆에 상관이 이렇게 앞뒤로 있으면 생각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분은 교사를 하면 엄청 좋겠죠?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나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나도
내 생각을 말해야지 내가 즐거운 게 있어요. 요 분은 정말 자기 생각을 말해야지 즐거워. 근데 생각도 편인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 번 꼬여진 생각이에요. 생각도 정인의 생각이 있고 편인의 생각이 있어요. 편인의 생각이라면 편이라는 건 약간 꼬였다는 느낌이 있잖아. 보면 편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내일 소풍 가면 야 좋아가 아니에요. 비 오면 어쩌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 오면 어쩌지? 이게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날씨가 좋아도 비가 와도 구름이 껴도 심지어 거기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지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이분은 만약 이분이 제주도 가잖아요. 며칠 전부터 검색을 해요. 제주도에 성산일출봉이 있고 무슨 동산이 있고 뭐가 있고 어디 가서 이분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되게 편해.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돼. 얘가 다 계획을 세워. 만약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안 하잖아요? 안 가 다음엔. 재미가 없거든.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은 없는 게 더 행복하다. 완전 철학자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해보고 했던 거예요. 이분은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오래 살면 업을 더 많이 지으니까 나쁜 행동들을 더 많이 하니까 빨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 일변 맞는 말이긴 해요, 그죠? 나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는데 공감을 얻어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철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똥 철학이기가 쉬운 거예요. 굉장히 사고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편인이 재화가 돼야 돼. 재화라는 말 어려운 말이죠. 아마 초등학생한테 재화라는 말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 재화라는 것은 극복하다 또는 이게 교화해서 단련을 시키다, 수련을 시키다 이런 걸 바꾸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뭔가가 이렇게 꼬여 있어. 꼬여 있는 걸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혼자 그냥 놓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학적 정리를 해야 돼.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평상시 깊은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 이 깊은 생각이 혼자 하면 편중된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 생각을 잘 쓰려면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불교 공부도 하고 뭐 다른 사회학 공부도 하고 복지학 공부도 하고 법학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이거를 말로 언어 마술사가 될 수 있어요. 말을 따다다다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분의 이걸 보고는 야 정말 멋있다. 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냐하면 요 밑에는 용띠에다가 용띠에다가 양띠거든요. 양월이거든요. 용띠의 양월인데 요건 평관이고 요건 정관이에요. 정관과 평관이 함께 있으면 큰일 나. 정편이 혼잡돼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조직을 말하는데 조직이 요거는 안정된 조직, 요거는 전쟁 나는 조직. 안정된 조직과 전쟁 나는 조직이 같이 있거든요. 혼란스러운 조직, 안정된 조직. 이분이 활동하는 데는 이분이 이렇게 가면 거기가 이미 전쟁 중이야 그냥. 편안한 곳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좋은 곳이라고 갔더니
황룡사는 전쟁 중. 이렇게 온갖 자기가 활동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나도 부러운 게 뭐냐면 이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다. 관세음보살. 왜냐면 관세음보살은 어디 가겠어요? 부잣집에 가겠어요? 관세음보살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잖아.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해. 이 전한다라는 것이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가가지고 서비스를 잘해줘. 완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인 거예요. 이거 잘 되면 가는 곳마다 구해줄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구해줄 사람입니까?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이 생각이 여기 딱 있잖아요. 완전 철학자라니까요. 부처님이라니까요.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이분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여기 딱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도와주고 싶고 뭐 이렇게 애달파하고 이런 거예요. 이분은 상담을 하면 최고의 상담가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와 해가지고 마음으로 술술술 다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잘 달래서 보낼 수 있죠.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출가해서 이렇게 살면 훌륭하다고. 근데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야 이게 제일 키워드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암처럼 다 끓여가지고 딱 하면 이제 그러면 훌륭한.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잘 풀리면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 테레사 수녀처럼 달라이 라마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거 종교를 갖지 않으면 종교는 어떤 내가 봉사를 하고 또 의무잖아.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종교를 갖지 않으면 내가 남을 도와줘. 착하다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괜히 끼지 않아도 될 일을 가서 껴가지고 도와주고 뭘 해주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신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바보야. 이런 말 들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애달파하고 도와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게 아니죠. 세상은 뭐예요? 행복과 돈은 비례한다. 세상은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나는 돈 없어도 돈 없는 게 더 행복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과 이것이 세상과 충돌하니 자존감이 팍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분은 삶이 나름대로 유복하고 풍족해서 고생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남편도 만나가지고 남편이 서로 이상한 사람 만나고요. 본인이 다 해줘야 돼.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친구를 만났는데 왕따 당하고요. 뭐 별의별 나쁜 것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런데 다행히 이분께서는 유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행복하고 돈하고 비례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라는 것이 들쑥날쑥 하면 비례하는 게 아니죠. 돈이 많아도 막 올라갔다가 푹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또 올랐다가 푹 떨어져 이러면 이제 항상 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고 불안함을 가져요. 여기서는 이게 점진적 증가죠. 20대는 500만 원이었는데 30대 됐더니 2천만 원이 됐어. 40대 됐더니 1억이 되고 50대 됐더니 10억이 되고 60대 됐더니 20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요. 자기 삶을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거야. 나는 내 삶을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어. 이런 경우는 진짜
행복, 자아 성취감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 절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자꾸 그러니까 오만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한 사람은 겸손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만한 사람은 이러기가 쉽죠. 오만한 사람 나보다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은 요거를 초월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불교라는 거는 이런 재물의 양과 행복이 서로 비례한다는 것에서 추월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죠. 내가 줄어들어도 오히려 재물의 양이 줄어들어도 점점 줄어들어도 나는 행복의 양은 늘 만땅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